안녕하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삶이 풍요로워지는 책 읽어주는 사임당 책사임당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도서는 잠시 멈추고 일도만 다르게 생각의 각도입니다. 심리학 박사 이민규 지음 끌리는 책 발행입니다. 지난번 책사임당이 소개한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각도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책사임당의 낭독으로 편안한 시간 가지세요. 프롤로그 1도만 바꾸면 딴 세상이 열린다. 어떻게 하면 생각의 각도를 지혜롭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3가지 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첫째,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 둘째, 부정적인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생각을 찾아본다. 셋째, 생각의 각도를 바꿔 가장 바람직한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생각으로 대체한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생각을 유심히 살펴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반응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 심리치료사 롤로 메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잠깐 멈추는 것에서 나온다. 그래야 원하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 간간히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이 생각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그 일은 어디로 이어질까? 그런 다음 원하지 않는 결과가 떠오른다면 1도만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1도로 시작한 생각의 작은 변화가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행동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가정과 직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세상도 조금씩 좋은 쪽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것은 의외로 간단하다. 상대의 기대를 넘어 아주 작은 것을 추가로 제공하면 된다. 작은 것을 추가해 기대치를 넘어섬으로써 상대를 감동시키는 것을 기대치 위반 이론이라고 한다. 우리는 어디서 누굴 만나든 3부류 중 한 부류에 속하게 된다. 첫째, 기대치에 미달해서 상대방을 실망시키는 기대 미달의 부류. 둘째, 기대치를 충족시켜서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기대 충족의 부류. 셋째, 상대방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고 1% 아주 작은 것을 추가로 제공해서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기대 위반의 부류. 그대가 상사나 부하, 고객이나 거래처라면 3부류 중 누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돕고 싶겠는가? 그래서 어디서 누굴 만나든 하던 일을 멈추고 질문해야 한다. 나는 무엇으로 사람들의 기대치를 위반하는가? 작은 차이가 당신의 인생과 비즈니스의 운명을 바꾼다. 사람의 크기는 시작이 아니라 끝. 사이가 좋을 때가 아니라 사이가 틀어졌을 때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법이다. 비즈니스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고 끝이 좋아야 시작이 빛난다. 일이 잘 돌아갈 때 이해관계가 걸려있을 때는 그 사람의 크기를 판단하기 어렵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거래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더 이상 볼 일이 없다고 생각될 때 처신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그릇 크기를 알 수 있다. 남다른 삶을 원한다면 남다르게 생각하고 남다르게 행동해야 한다. 성공한 기업과 행복한 사람은 일 처리의 마무리와 위기 상황에서 보이는 태도가 다르다. 앞으로 더는 만날 일이 없다고 여겨지는 순간이 있다. 그럴 때가 바로 또 다른 시작이다.
할 일을 다하고 난 후에 하는 일이 그 사람의 성패를 결정한다.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첫인상이 아니라 끝인상을 잘 관리해야 한다. 첫인상은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끝인상은 언제든 바꿀 수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연으로 잘 지내던 사람과 멀어질 때가 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안 보면 그만이지 하면서 관계를 끝내버릴 수도 있다. 나는 종종 김선우 시인이 소개한 스님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인연을 소중하게 이어가는 법을 찾아본다. 어느 날 산사에 머물고 있는 김 시인에게 아주 꼼꼼하게 포장된 소포가 배달되었다. 그가 가위를 찾아 포장된 끈을 자르려고 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스님이 이렇게 한 말씀 하셨단다. 끈은 자르는 게 아니라 푸는 것이다. 김 시인은 가위로 자르면 편할 걸 별걸 다 나무라신다고 속으로 구시렁거리면서 결국 매듭을 풀었다. 그러자 스님은 천진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잘라버렸으면 쓰레기가 됐을 텐데 예쁜 끈이니 나중에 다시 써먹을 수 있겠지. 잘라내기보다는 푸는 연습을 들여야 한다. 인연처럼. 싫은 상황에 저항하면 할수록 괴로움은 점점 더 커진다.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마음에 드는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 싫은 것을 무던하게 넘기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 못마땅할 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려면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싫은 것의 존재 권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말도 안 돼.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어떻게 그럴 수가. 납득이 안 되는 일 때문에 짜증나고 화가 날 때가 있다. 상사로부터 심한 꾸중을 들은 후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두고두고 곱씹는다. 그리고 스스로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각인시킨다. 반면 어떤 사람은 그저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이 험난한 세상을 누가 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싫지만 바꿀 수 없는 것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그것들의 존재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싫은 것에 대한 저항 강도가 높을수록 우리의 삶은 그만큼 팍팍해진다. 그러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수록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괴로운 일을 겪으면서도 흥분하지 않고 느긋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조금은 둔감하게 살 필요가 있다. 손영호 목사가 쓴 것으로 알려진 다음의 글을 읽다 보면 때로는 둔감하게 살 필요도 있다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살자. 인생길에 내 마음 꼭 맞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난들 또한 다른 사람 마음에 그리 꼭 맞으랴. 그냥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살자. 내 귀에 들리는 말들 어찌 다 좋은 말뿐이랴. 내 말도 들어는 남의 귀에 거슬리려니 그냥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살자. 세상이 어찌 내 마음에 꼭 맞추어 주랴. 비록 속상하고 마땅찮은 일이 있어도 세상은 다 그런 거려니 하고 살자. 사노라면 가깝고 다정했던 사람들 어느 날 멀어져 갈 수도 있지 않으랴. 온 것처럼 가는 것이니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살자. 생각도 길이 난다. 원래부터 있던 길은 없다. 자주 다니다 보면 길이 만들어진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면 점점 더 열등감이 느껴진다. 밉다고 생각하면 점점 더 미워진다. 짜증을 내다 보면 점점 더 짜증이 난다. 다른 길을 만들고 싶다면 지금까지 다니던 길을 벗어나 새로운 곳을 정해 거기로 자주 다니면 된다. 아무리 베풀어도 돌아오는 것이 없고 고맙다는 말도 듣지 못하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러니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받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지 말자. 그러나 누군가에게 베풀 때에는 보답을 바라지 말자.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이 진정한 친절이다.
사람들이 뭔가를 주고받는 모습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take and take. 받을 생각만 한다. 둘째, take and give. 받고 난 다음에 주겠다고 생각한다. 셋째, give and take. 먼저 베풀고 나중에 받는다. 넷째, give and give. 베풀면서도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먼저 베풀어도 당장 돌아오지 않을 때가 많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자. 봄에 벽시를 뿌리면 가을이 돼야 거둘 수 있다. 씨앗 10개를 뿌렸다고 해서 10그루에서 모두 수확할 수도 없다. 어떤 것은 새어 먹이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병들고 어떤 것은 말라 죽는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중 몇 명만 좋은 친구가 된다. 수십 명의 고객에게 친절을 베풀지만 그중 일부만 단골 고객이 된다. 남에게 먼저 주면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먼저 베풀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기분도 좋아진다. 그러므로 먼저 베풀 때 최대 수혜자는 우리 자신이 된다. 정성을 들여 베풀었는데도 감사 인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서운한 마음이 드는가? 그렇다면 백은선사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자. 선사가 어느 겨울날 추위에 떨고 있는 문둥병 환자를 만났다. 선사는 입고 있던 옷을 벗어 그에게 입혀주었다. 하지만 그는 말 한마디 없었다. 그러자 선사가 한마디 했다. 이 사람아, 도움을 받았으면 고맙다는 인사 정도는 해야지. 어찌 그러한가? 그러자 그는 선사를 빤히 바라보면서 오히려 야단쳤다. 이보시오 대사, 내가 옷을 입어주었으니 보시를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고맙다라는 표정이라도 지어야 하지 않겠소? 그 순간 크게 깨달은 선사는 그에게 엎드려 큰절을 올렸다. 소승 수행이 모자라 성현을 몰라 배웠습니다. 거룩한 깨우침에 감사드립니다. 고개를 들어 일어나 보니 문둥병 환자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아름다운 연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그제야 백원선사는 무주상보시의 참뜻을 깨달았다. 무주상보시란 도와준 사람, 도와준 일, 도움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세 가지 생각을 하지 않고 돕기 때문에 보답에 대한 기대도 없는 보시를 말한다. 숨어있는 좋은 의미. 나쁜 일을 겪었을 때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그 경험을 긍정적으로 성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속에 숨어있는 좋은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다. 모든 나쁜 상황은 좋은 의미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다. 그릇이 깨졌을 때, 물건이나 돈을 잃어버렸을 때, 부부싸움을 했을 때, 사고나 해고를 당했을 때, 크고 작은 나쁜 일은 모두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려고 일어난다. 위기에는 크고 작은 기회가 숨어 있고 신이 우리에게 선물을 줄 때에는 문제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준다. 그러므로 위기를 겪게 되면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와 기회를 찾아보고 문제가 생기면 포장을 뜯어 그 안에 어떤 선물이 들어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고난이라면 반드시 그 속에 숨어있는 좋은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 그래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문제와 위기를 발전과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고 모두 절망하는 것은 아니다. 시련을 당한 후 어떤 사람은 폐인이 되지만 누군가는 시인이 된다.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시도를 긍정적 재해석이라고 한다. 모든 상황은 그 안에 긍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보인다. 뭐든 보려고 해야 보이고 찾으려고 해야 찾게 된다. 나의 고통이 점점 커져갔을 때 이 상황에 대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곧 알아차렸다. 고통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과 고통을 창조의 힘으로 변화시키는 것.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마틴 루스킹.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면.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과는 다른 삶을 갈망한다. 그러면서도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까지 하는 다른 방식으로 살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때문에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한다.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면 운명이 달라진다. 때문에와 덕분에, 이 말은 둘 다 어떤 일의 원인이나 까닭을 나타낸다. 그런데 전자는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고, 후자는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에 대한 감사와 같은 긍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같은 일도 생각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네가 늦게 왔기 때문에 짜증이 나잖아. 네가 늦게 온 덕분에 책 한 권을 다 읽었어. 때문에는 원망을 만들고 덕분에는 감사를 낳는다.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그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에 어릴 때부터 갖가지 힘든 일을 하며 세상살이에 필요한 경험을 쌓았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허약한 덕분에 건강을 잘 지켜 90세가 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나는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덕분에 평생 공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배움에 온 열정을 쏟았다. 인간은 자신의 입장을 선택함으로써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오래전에 알코올 중독 환자를 상담할 때였다. 그의 아버지 역시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 술을 마시게 된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술을 안 마시겠습니까? 얼마 후 그의 동생을 만났다. 그는 훌륭한 인품을 갖추고 자기 사업을 탄탄하게 꾸려가고 있었다. 그에게 술을 마시는지 묻자 그는 이렇게 되물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제가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형제가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놀랍게도 두 형제 모두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저처럼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내게 반문하고 있었다. 그들이 그토록 상반된 행동을 보이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환경에 부여하는 의미가 달랐기 때문이다. 형은 아버지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 되었다고 환경을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는 구실로 삼았다. 반면 동생은 아버지 덕분에 술은 입에도 대기 싫었다면서 똑같은 환경을 알코올 중독에 빠지지 않는 계기로 삼았다. 걱정의 96%. 존재하는 모든 심리는 존재의 이유가 있다. 걱정도 마찬가지다. 미리부터 걱정해두면 몇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 걱정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경우에 필요한 대비책을 세울 수 있다. 둘째, 걱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충격을 줄일 수 있다. 셋째, 걱정했던 일이 안 일어나면 대비 효과를 통해 그 기쁨이 2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다. 걱정도 팔자다. 안 해도 될 걱정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모르고 사는 즐거움의 저자 어니 젤린스키의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쓸데없다는 말이다. 티베트 속담이 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할 일이 없겠네. 지나치게 걱정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면 걱정의 긍정적 역할을 인정하되 성철 스님의 다음 말씀을 기억하자.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면 딱 2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 2가지만 걱정해라.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안 나을 병이면 2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휘둘리지 마라. 목표가 있는 사람은 휘둘리지 않는다. 비교하지 마라. 자기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는다. 서두르지 마라. 길을 내다보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는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때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해낸다. 그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남이 뭐라 하든 꾸준하게 자기만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되 휘둘리지는 마라. 앞서간 사람들을 보고 배우되 스스로 비하하지 마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목표가 명확한 사람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다. 꾸준하게 행하되 서두르지 마라. 세상에 꾸준함보다 더 나은 재능은 없다. 날아다니는 새는 벽을 뚫지 못한다. 소리 없는 벌레가 벽을 뚫는다. 내달리는 말은 심리밖에 못 가지만 뚜벅뚜벅 걷는 소는 만리를 간다. 소리 없는 벌레처럼 뚜벅뚜벅 걷는 소처럼. 참으로 위대한 일은 모두 느릿느릿 눈에 띄지 않는 성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민규 저자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상처를 입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고두고 괴로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 성장의 계기를 만들어낸다. 걸림돌에 넘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포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더 높이 도약한다. 못마땅한 사람을 만난다. 그래서 사람들은 짜증을 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사연이 있겠지 하면서 평화롭게 넘긴다. 나쁜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분이 나빠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낸다. 그래서를 그럼에도로 바꾸면 딴 세상이 열린다. 제가 책사임당을 시작하고 일주일에 2개씩 꼬박꼬박 책 낭독을 했었는데요. 며칠 전 마음이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 규칙을 깨고 3주 만에 낭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읽은 이 책은 많은 힐링이 되어 주었고 나의 생각의 각도를 바꾸는 힘이 생겨 도움을 받았습니다. 독자 여러분께도 분명 위로가 되리라 생각하며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